네, 오늘 수요 줌 세미나는 비전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 강사님이 지금 미리 들어와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텀에서 빠른 성공을 하신 분 또는 성공을 하고 계신 분들을 따라하는 일인데요. 그 길을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전진센터를 기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애터미를 만나 역전 인생을 살고 있는 영 리더스 클럽 이성환 샤론더즈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환 샤론더즈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어떻게 다들 감기는 조심하고 다니시는지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총장님께서 그냥 해, 네가 하는 거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뭐 제가 하는 거라고는 1대1 미팅이랍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비전 강의를 하고 회사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려드려야지만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작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 지금 되나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허망한 것과 함께 내 인생을 탕진하면 버린 내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딱 한 번의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농담 삼아 살 수가 없는 거지. 인생 다시가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일생의 마지막을 떠나보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다시는 못 만나. 그냥 오늘 하루 즐기자. 그 즐기고 남은 그 결과가 평생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의 정서와 영혼에 독이 되는지 정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내 일생에 딱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진지한 고민 없이 막 자극과 감각에 반응해서 대강 살아놓고 좋은 결과가 올 걸 기대한다. 이거야말로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미친 거죠. 썩을 걸 심으면서 영원한 걸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투자하고 심는 게 영원한 건지 허무한 건지 정도는 알잖아요. 무엇을 거둘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무엇을 심을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조금 무거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일생을 한 번 사시는데 대충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미친 짓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대충 하면서 리더스 클럽 가겠다? 미친 짓인 거죠. 죽을 힘을 다하셔야 되고 정말 후회 없이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리더스 클럽도 가고 로얄 리더스 클럽도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카이로스, 다들 아시죠? 카이로스의 신. 카이로스의 신이 내 앞에 왔는데 그걸 놓쳤다. 내가 대충 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오늘 아침부터 무거운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이유는 저희는 모두 애터미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줌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맙시다. 우리 리더스 클럽 갑시다.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30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02명이. 302명 모두 다 리더스 클럽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숙하네요. 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약 13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 보이시나요?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약 13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애라 정비, 한진 조선소에서 용접을 했었고 마지막에 식당 경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면서 근데 이게 슬라이드 쇼가 안 돼. 잠시만요. 제가 현재 슬라이드 쇼 진행이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13가지 일을 했는데 13가지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또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지금 43인데 저희 큰아이가 18살입니다. 그럼 제가 몇 살 때 애를 낳은지 아시겠죠? 조금 어렸을 때 조금 까졌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을 해서 애를 낳고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시던 바와 같이 제가 일했던 것 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 일하는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몸으로 일해서 몸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일을 했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술을 친구 삼아 벗삼아 매일 술을 마시면서 피로에 지쳐서 그 술이 나의 수면제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매일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씩, 두 병씩 이렇게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잠이 잘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단칸방에서 식구가 뭐 쥐가 나온다고 해서 쥐가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놀라서 이사 가자 해서 일주일 만에 또 이사 가고, 너무 좁은 집에서 살다 보니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 일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일이 많이 없을 때는 한 달에 40만 원밖에 못 벌 때도 있었습니다. 40만 원 가지고 아이 기저귀에 남아 돈이 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부모님도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돈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예미정 국장님이 저희 처형입니다. 저희 예미정 국장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 때 방 구해라고. 저희 어머니가 100만 원 줬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원룸을 구해서 정말 인생 역전이죠.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왜 이 얘기, 제가 이 옛날 얘기까지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저는 시근이 덜 들었죠. 25, 26살에 제가 어떤 어른이 됐겠습니까? 훌륭한 어른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몸 하나 편하자고 그냥 뭐 친구들 만나 나가서 놀고, 집사람과 싸우고 나면 화난 척 하면서 나갔습니다. 화난 척해서 나가야 전화가 안 오니까, 싸워서 나가야 전화가 안 오니까 편안하게 놀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놀고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사람도 아니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다가 보니 저에게 통풍이라는 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놈의 새끼 이거 통풍 안 주면 절대 숨 못 끊을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통풍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통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풍 대표적인 대사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사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암도 대사질환에 통해서 옵니다. 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병들입니다. 그럼 통풍은 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대사질환의 하나로 퓨린대사, 체중 산물인 요산이 혈액 내에 남아 농도가 높아지는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급성 통풍성 간절염, 수족지관절,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는 거죠. 급성 단관절염, 급성 통풍 발작 후 1, 2주 뒤에 완화가 됩니다. 제가 통풍을 알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30살 때 통풍이 왔거든요. 25살 때 애를 낳고 30살 때 통풍이 왔어요. 처음 통풍이 와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결혼했냐고 묻더라고요. 네, 결혼했습니다 하니까 다행이라더라고요. 당신 통풍 가지고는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대요. 왜? 제가 6개월마다, 그 뒤로 30살 이후에 6개월마다 통풍이 왔습니다. 통풍이 올 때마다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자, 아이를 낳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아봤다. 많은 분들이 애를 낳아보셨군요. 자, 나는 아이를 낳아봤다. 그러면 저는 애를 몇 명 낳았을까요? 통풍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통증과 똑같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2명씩 애를 낳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통풍이 왔습니다. 통풍이 올 때마다 일주일에서 2주일씩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 해모임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 통풍을 가지고 만성결절성 통풍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통풍이 오고 나면 내 몸에 통풍이 지나간 자리는 요상결절이 남아 있습니다. 요상결절은 내 뼈에 기형을 만들어냅니다. 내 뼈가 기형이 되어서 부딪히면 아프고 대이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자, 그 통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심혈관 질환도
만들어낸답니다. 협심증도 올 수 있답니다. 통풍이 있으면. 부정맥도 올 수 있답니다. 심부정증도 올 수 있답니다. 심근경색도 올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통풍이랍니다. 통증의 왕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 요상결정체, 혈관에 쌓여도 통풍은 간전염 외에도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 질환도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요상결정체가 혈관과 콩팥에 쌓여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만성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은 눈에 보이는 관절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알맞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절염 나오죠. 관절염. 저희 애터미에서 관절염이 좋은 게 뭐가 있죠? 터마신. 네, 더마신은 통풍 있는 분들에게 꼭 먹으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통풍은 왜 발생할까요? 통풍은 몸 안에서 요산이 과다 생성되는 겁니다. 여기 요산 결정체들 보이시나요? 요산 결정체들. 이 요산 결정체들이 제가 피를 뽑아서 피를 검사하는데 피의 입자는 동글동글해야 됩니다. 근데 제 피는 바늘처럼 뾰족하더라고요. 요산 결정체들이 많아가지고. 이 요산 결정체들이 내 관절에 쌓이는 겁니다. 관절에 쌓여서 관절을 갉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내 뼈 속에서 연골 속에서 이 요산 결정체들이 막 움직이면서 연골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내 피부에 애들 연필 깎는 칼 있죠. 카타 칼로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칼로 끊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산은 농도가 높으면서 피 속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온몸 곳곳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터미에 또 염증이 좋은 게 하나 있죠. 염증의 왕이라고 하죠. 논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논이를 꼭 드셔야 됩니다. 자, 통풍은 왜 발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몸이 피곤했던 게 나른해지고 피로가 풀린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죠. 술이 좋아서 먹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술 끊은 지가 약 7년이 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술을 먹은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자, 음주를 피하고 퓨린이 많이 든 음식. 아시죠? 요즘에 통풍이 워낙 제가 처음 통풍 알았을 때는 통풍을 많이들 모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통풍을 아시더라고요. 자, 등 푸른 생선 먹으면 안 된다.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등 푸른 생선은 먹으면 안 되지만 오메가3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메가3는 꼭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병원 인제대 해운대 인제대 백병원에 주치의가 있는데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당신은 무조건 오메가3를 남들보다 2배에서 3배를 드시라고 합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고지혈이 있습니다. 피가 탁하다 보니까 고지혈이 생겼고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은데 오메가3를 많이 먹고 가면 중성지방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오메가3를 먹지 않고 피를 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확 올라갑니다. 주변에 고지혈이 있든지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무조건 오메가3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냥 추천해 주시지 마시고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먹고 피 검사를 해라고 해 보십시오.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모든 종류의 술은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맥주 먹지 말해서 소주 먹었고, 소주 먹지 말해서 저는 와인을 먹었고, 와인을 먹지 말해서 막걸리를 먹고, 이러다 보니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끊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술을 끊고 나니까 몸이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좋고 해모임을 먹고 나니까 피가 너무 맑아진 것 같아요. 자, 육류 등 퓨린이 많이 든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단백질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식습관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저는 해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절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 밑에 그림 관절이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관절이 붓고 통증이 극심하고 특히 요상결정체는 비교적 체온이 낮은 부위인 발가락이나 손가락 등 잘 쌓여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관절 부위가 빨갛게 변하면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납니다. 손을 못 댈 정도로 열이 납니다. 통풍이 뭐냐면 바람풍자의 통증 통자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은 누구에게 그럴까요? 가음이 잦은 남성.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통풍이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 식습관이 바뀌면서 지금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 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오는데 지금은 폐경 전에 여성들에게도 온다고 합니다. 여자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통풍 치료는 자, 적당히 땀나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적당히. 운동도 과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운동도 과하게 하면 통풍이 또 생깁니다. 정말 희한한 병입니다. 이 병은. 뭐든지 과하면 병이 통풍으로 와버립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았다. 통풍으로 나타납니다. 축구를 심하게 찼다. 발목에 통풍이 옵니다. 등산을 과하게 했다. 무릎에 통풍이 옵니다. 내가 약한 부위의 관절에 이 통풍이 바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내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통풍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장애인 등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였으니까 일을 좀 할만하면 통풍이 오고 일을 좀 할만하면 통풍이 오고 일을 못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내가 몸에 대해서 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통풍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겠다. 알고 봤더니 통풍은 발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보유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항상 시한폭탄처럼 내 몸에서 항상 이 통풍이 잠재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불을 딱 붙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는 거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과로가 될 수도 있고요. 과한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내 저마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유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통풍 환자야. 그러면 어떻게? 과한 걸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는 젊은데 1년에 2번씩 통풍을 6, 7년간 앓았으니까 매번 입원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통풍이 도움이 되는 제품 해모임이 오게 됐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혈모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내 피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갔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다 돌아왔네? 이제 다 돌아왔네 하더라고요. 제가 해모임을 먹은 지가 5, 6년 뭐 꾸준히 먹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6년 정도 해모임을 꾸준히 먹었다고 칩시다. 5, 6년 만에 제 피가 돌아왔습니다. 정상 수치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5, 6년 만에 피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요산 수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안 아프니까 아, 나 해모임 때문에 너무 좋아. 해모임 때문에 안 아파. 이래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통풍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요산을 보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요산이 장기간으로 보유되고 있으면 신장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심장 쪽으로, 신장 쪽으로, 콩팥 쪽으로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답니다. 왜? 피가 탁하니까. 근데 해모임을 5년에서 6년 동안 꾸준히 먹은 결과 내 피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해모임 때문에 애터미 하는 거고 해모임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한 거고 해모임 때문에 제가 지금 수당을 벌면서 몸으로 일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NK셀 내추럴 킬러라고 하죠.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이 없으면 내 세포들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도 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면역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통풍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통풍에 도움되는 제품들 요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타트 체리 새로 나왔죠. 논이 새로 나왔죠. 터마신 새로 나왔죠. 특히 그린 프로폴리스 염증의 왕입니다. 논이 염증의 왕입니다. 터마신 염증의 왕입니다. 제 몸은 모든 몸이 염증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죠. 대사증후군. 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들은 무조건 애터미 멀티비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은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도 생기고 저런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나왔던 대표적인 대사질환,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 하나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대표적인 대사질환 통풍, 요산 수치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사분은 해모임을 잘 모르시는 의사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만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슈퍼푸드인 노니, 그 다음에 체리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트 체리 나왔죠? 저희 논이 나왔죠? 논이 제가 옛날에 통풍이 왔을 때 안 먹어봤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아살이 아픈 게 낫습니다. 그 논이를 먹느니, 논이를 먹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냄새가 하루 종일 입속에서 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논이 나왔는데 이거 논이 맞아? 왜 이렇게 맛있지? 그래서 논이 저 정말 많이 사놨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뒤로 계속 먹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는데 논이 때문에 혹시 또 염증이 확 사라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통풍 환자가 있다고 하면 꼭 전해 주십시오. 해모임, 멀티비타민, 노니, 그리고 타트 체리, 그리고 터마신, 오메가3, 유산균, 이것들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타민 C라든지 나머지 비타민 B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배가가 되겠죠. 근데 나 돈 없어서 못 먹겠어. 해모임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내 피를 맑게 해줘야 나머지 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제 얘기는 끝내고,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제 얘기는 끝내고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아니라 제가 유능한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유능한 강사가 제 대신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간략하게 1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난 뒤에 사업자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아닌 이거 사업으로 관심 있네, 사업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모신 강사분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워낙 말이 빠르신 분이라서 이분은.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신규 분께 애텀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 회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애텀이라는 회사는 원칙 중심의 정도를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종손 상약을 부르짖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 전략에 있어서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처음 오시는 분이 쉽게 알아듣기 힘들겠죠. 오늘의 답변은 원데이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을 요약 함축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단계 회사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법을 떠나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 안에서 하는데도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상도의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불법 피라미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 회사는 실제로는 합법적인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 피라미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합법적인 이제 다단계 회사인데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요, 그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돈 벌 생각이 없더라도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제품을 팔고 있으면 그 회사는 도덕적인 회사예요. 어차피 사서 쓸 화장품이고 치약이고 칫솔이고 샴푸고 또 뭐 이런 뭐 비타민 건강식품 이런 어차피 내가 사서 쓸 건데 다른 데서 사서 쓰는 것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싸니까 나는 사업을 떠나서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업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거 사업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제품 사 쓰는 게 좋겠다. 아이고 나 구두 가지고 돈 안 벌더라도 정말 나부터 사서 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우 쉬워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딱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은 사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딱 재보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기준을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일일 청산 시스템. 일일 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매출 얼마에 이익이 얼마다, 요거를 아는 것이 일일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는 시간대별로 다 알아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일일 청산 시스템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오늘 회사 문 닫아도 내일 돈 받으러 올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요거예요. 철저하게 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애터미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몇백만 원씩 막 카드 긁어대. 베팅. 이달에 카드 긁어가지고 물건 샀어요. 되게 활부로 긁죠. 예.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제 수당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달에 긁은 만큼 거기에 대한 수당은 이달에 나오고 말아요. 그 다음 달에 또 수당이 나오려면 그 다음 달에 또 긁어야 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밑에서 긁어주든지. 그런데 나도 긁고 밑에서 계속 긁을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긁을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긁을 사람 잡아오는 거,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가다 서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에요. 물건이 싸고 좋아서 뭐 이거 저거 막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씩 샀어. 근데 또 사요 안 사요? 또 사죠. 왜? 싸고 좋은데 없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모아나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사람을 50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걸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그런 가정을 내가 만드는, 몇 가정을 만들 거냐 하는데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예를 들면은 뭐 A라인, B라인에 50가정을 만들면은 예를 들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한 달에 예를 들면은 뭐 7만 뭐 얼마 6만 얼마가 첫 수당이 딱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부지런히 만들면은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도 6만 원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카드를 잡아다가 카드를 긋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것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거 사업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물건인데 싸고 좋아서 그걸 사서 쓰고 계속 사서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했더니 그 사람도 싸고 좋아서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사람도 반복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쓰는 소비자 집단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다. 손해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이 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예요. 그런데 왜 막 올라갔다가 막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업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이 하나 남더라고. 책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럴까? 정말 교과서대로 책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은 이 업계를 떠나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이 이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진짜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 나도 소비자고. 그래서 애터미에는 사업자 없다 그랬어요, 제가. 뭐만 있느냐?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만 있다. 우리 수당체계상에서 여러분 사업자, 리더, 직급자 별도로 더 사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소비자하고 똑같아. 1년에 치아가나 칫솔이나 샴푸 하나만 사서 쓰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년 동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리더라고 더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물건 사서 쓰는 소비자일 뿐인 거예요. 정말 애텀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경영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요 기가 막힌 회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인당 매출액이요 70억이 넘어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70억이라고요. 우리 직원은요 신입사원들도요 연간 매출액 70억짜리 중소기업 사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일하는 방법도 달라요. 제가 일 열심히 하거나 저기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해라.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미국계 회사들 경영 잘한다고 하는 뭐 유명 MBA 출신들이 경영자로 있는 그런 회사도요 평균 관리비가 25%예요. 자, 이 중에 택배비가 3% 정도 들어가요. 카드 수수료가 되게 3%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18%가요 직원들 월급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애터미는 이게 얼마냐? 8.6%예요. 그럼 여기서 3% 빼고 나면 몇 프로예요? 2.6%죠? 2.6% 가지고요 월급 주고요 차량 운송비 쓰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비를 좋게 쓰면서 다른 회사에서 안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강사하고 있잖아요. 강사비 아끼려고. 다른 회사요 회장이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자, 우리는 정말 기적적인 관리 비용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끼고 줄여야 여러분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도 사업하는 방법이 정통 방법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모신 강사분 어떠세요? 최고죠? 그 누구보다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설명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설프게 설명했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것 같아서 제가 유능한 강사분을 모셔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짤막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나요? 재무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재무평가를 배우지를 못해서 재무평가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재무평가에 대해서. 요 캐치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시면 검색란에다가 제가 애텀이라고 치보겠습니다. 애텀이라고 검색하니까 캐치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재무평가에 대해서 알려준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텀이라고 나옵니다. 애텀이 도소매 유통업이고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그리고 재무평가가 89.8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자가 뭐냐면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리뷰입니다. 리뷰가 88.8입니다. 그럼 재무평가를 보라고 하셨으니까 회장님이 한번 재무평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무평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애터미의 재무상황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의 재무상황 한눈에 보기. 그리고 다른 기업 비교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도소매 유통업 종 내에 매출액이 상위 1%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애텀이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보시면 271개 중에 2위입니다. 2위. 와, 여기 보이시나요? 현대백화점보다 저희가 재무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GS보다 저희가 애터미가 재무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신세계보다 저희가 재무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고세코리아라고 화장품 면세점에 나가는 일본 기업 화장품입니다. 그 회사 바로 밑에 저희가 애터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 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유통회사입니다.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그럼 저희 유통회사 애터미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의 형님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 자, 한국 아메이 이 기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교하기. 자, 보시면 재무평가 점수가 89.8, 83.1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현직자 리뷰를 보시면 88.8, 78.3. 자, 빨간 게 애텀인데 애터미가 모든 우리의 형님인 암땡땡을 잡아먹고 있네요. 자, 매출액. 작년에 매출액 따라잡았다는 소리 들으셨죠? 우리 매출액이 7,549억. 암땡땡이 7,413억. 영업이익이 1,054억. 783억. 아, 사원수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매출액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데도 저희는 181명. 암땡땡은 335명.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평가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막 싸고 좋으니까 써봐. 무조건 싸고 좋으니까 써봐. 야, 누가 뭐 때문에 싸고 좋은데? 어떻게 해서 싼데? 그냥 써봐. 회장님이 그냥 써봐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그냥 써봐 하고 있는데 그냥 써봐라고 하는 분들은 성공의 속도가 조금 느리실 것이고 그냥 써봐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 우리 재무평가 한번 봐줄래? 우리가 현대백화점보다 GS보다 신세계보다 훨씬 재무평가 점수가 높아. 라고 하면서 재무평가가 뭐냐? 자, 그걸 이 판매 관리 비용이라고 하죠.
판매 관리 비용이 사원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광고를 하고 판매 관리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자주 들어가시나요? 저희는 저희 파트너들은 모두 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애터미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타 다단계에서 저희는 모르잖아요. 뭐 G 뭐가 어떻고 뭐 A 뭐가 어떻고 막 많은 회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파트너들이. 저는 그 회사들 다 알지 못해요. 제가 다단계 창시자도 아니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특판조합 조합회장도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국장님 이거 뭐 새로 나왔다는데 인쉘 뭐가 새로 나왔다는데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를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한번 들어가면서 계속 검색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 필요 없어요. 검색만 하실 줄 알면 돼요. 타자만 칠 줄 아시면 돼요. 그렇게 타자를 치셔가지고 그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반품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반품 건당, 반품 액수는 얼마인지, 그러면 반품 한 건당 애터미는 2만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회사는 30만 원, 50만 원 해요. 10배 이상이 차이 나요. 그럼 그 회사 제품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많은 걸 준비했는데 국내 및 해외 현황을 보고를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랄까 해서 안 되겠어서 제가 기초교육과정 하나만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네, 11시 한 20분, 30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시간 넉넉한데요.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 중인 과정인데 아직 저희 센터 식구들도 이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를 우리 파트너 분들에게 조금 먼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에게 이제 하라고 말씀이 오셔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후원 마케팅은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후원 활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애터미가 후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 제품을 써보면서 PB가 올라오고 그 PB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후원 마케팅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는 직급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직급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건을 얼마치 사야 돼요. 170만 원치 사야 돼요. 300만 원치 물건을 사야 돼요. 그 패키지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패키지를 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난 뒤에 너도 이 패키지 나도 샀으니까 너도 사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패키지 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애터미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희한하게 애터미 하죠. 에? 너 100만 원치 물건 사. 너 100만 원치 물건 사. 그 100만 원치 물건 산 사람들 7명씩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판매사를 간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애터미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예요. 아까 제가 준비해서 못 보여드렸지만 매년 10년 동안 약 30%씩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세상 어떤 회사를 뒤지고 찾아보십시오. 1년 동안 평균적으로 30%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지.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막 500%, 800% 성장합니다. 근데 다음 해가 지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로 시작해서 2명이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의 물건이 싸고 좋으면 내가 썼으면 다음 사람이 쓰게 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쓰면 그 사람이 또 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전달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해야 되는데 애터미의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전하고 선한 회사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사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슬로건을 걸어놓고
진짜 만약에 회장님이 천하에 한 번도 나타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면 이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 사기를 계속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부 문화, 섬김의 문화, 나눔의 문화, 동방성장의 문화. 우리 회사에 납품 오는 회사가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기다려주는 회사입니다. 아, 사업은, 장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우리한테 당장 물건 팔아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너가 회사 망했어? 그럼 딴 회사 찾을게.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불이 난 회사의 회장님이 직접 비싼 은행 돈 이자 쓰지 말고 우리 회사가 먼저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기계 설비를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설비를 한 사장님은 감동을 받아서 제품의 사이즈를 용량을 업시켜 줍니다. 그리고 돈은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제품,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인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치약, 칫솔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뭐 화장품 없어도 살 수 있다 칩시다.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화장품 바르고 없어도 살 수 있다 칩시다. 치약, 칫솔, 생필품 무조건 생필품을 해야 됩니다.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 중국의 칫솔 이야기하니까 중국의 칫솔 50원짜리도 있답니다. 쓸 수 있을까요? 50원짜리 칫솔. 내 잇몸이 다 망가지는데. 싸다고 해서 저품질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고퀄리티 백화점에 팔만한 제품인데 마트보다 더 싼 가격에 저에게 준답니다. 안 쓸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거죠. 놓친 노후 준비에 대한 희망. 지금 혹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계신가요? 내가 30년 40년 회사를 다녀서 이제 연금 25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고 해서 250,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더라고요. 자, 꿈만 같은 고소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애터미의 미래 가치입니다. 자본금이 필요 없고요. 내적 자본만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말만, 아니 말 못해도 제가 이전에 세미나를 진행할 때 수화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을 못해도 이제는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말할 수 있는데, 다닐 수 있는데, 팔이 있는데, 전달할 수 있는데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영상과 같은 거죠. 나는 그냥 이 일을 지나가는 게으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애터미 시대적으로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98% 이상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서 좋은 품질을 추구하고 착한 가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싼 게 그만큼 값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어디가 더 싸지? 쿠팡이 싼가? 뭐 홈플러스가 싼가? 비교해가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들 지금 아자몰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비교합니다. 눈도 안 뜨고 말합니다. 아자픽 들어가봐. 아자픽보다 싼 거 있으면 내가 10배로 물려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애터미가 시대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자, 인터넷 온라인 시대에 맞는 유통사업. 서민 경제가 불황이 계속될수록 부업의 필요성이 가상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2잡, 3잡, 4잡, 5잡까지 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아직 그게 좀 인지가 잘 안 와닿는가 봐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그냥 내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이 생각하는가 봐요. 확실히 위에 지방보다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애터미를 준비했다고 하면 과연 코로나가 왔을 때 땅을 치고 있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야, 너 로또 맞았냐? 너는 끝났잖아. 너는 성공했잖아.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더스 클럽도 아닌데, 로얄 리더스 클럽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역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기존의 네트워크와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 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 지금도 생각만 하시고 지금도 준비만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다리 역할이 가능한 회사고 사다리 역할이 불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드시 이해한 뒤에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터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스폰서가 말하는 애터미, 내 주변에서 말하는 애터미, 유튜브에서 말하는 애터미가 아니라 내가 그 애터미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책대로 된 회사가 진짜 있더라. 책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 근데 책대로 된 회사다, 책대로 된 회사다. 말만 듣고 책대로 된 회사라고. 무슨 책을 읽어봤냐는 거예요. 책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는 거예요. 책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생필품으로 무조건 회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팔리고 난 뒤에 또 팔린 제품을 사야 된다 합니다. 그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나쁜 다단계를 가려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에 특판 또는 직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나쁜 다단계, 불법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인셀 뭐라고 저한테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가 다단계일까요? 다단계 아닐까요? 그 회사는 다단계 아닙니다. 그 회사는 다단계 아닙니다. 후원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단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회사인 겁니다. 자, 회사 총 매출의 35% 이상을 수당으로 풀어주는 회사는 불법 다단계입니다. 어떤 회사가 그러죠? 35% 수당을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회사 이익금으로 10% 따로 챙겨주는 게 있어. 불법입니다. 그런 회사는 불법이니까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입비 명목으로 걷어들인 돈이 그 회사의 매출의 정체가 되고 가입비를 걷어들여 수당을 나눠줌으로 모두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는 자와 전혀 못 버는 자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빨대 마케팅입니다. 내가 먼저 가입해서 먼저 돈을 넣었으니까 다음에 2명이 들어와서 돈을 넣고 4명이 들어와서 돈을 넣고 이까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4명 다음에 몇 명이 들어와야 돼요? 8명이 들어와야 되고 16명이 들어오고 32명이 들어와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근데 32명을 못 구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합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제품의 가성비가 기존 유통에 비해서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 100% 성공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제품 좋아. 제품 안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이 안 좋다면 시작도 못했겠죠. 제품은 좋습니다. 근데 나쁜 다단계는 뭐냐?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아이크림 하나에 뭐 7만원, 8만원. 저는 화장품 가격을 잘 몰랐습니다. 애터미 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게 애터미 화장품입니다. 15,000원 하더라고요. 아이크림. 근데 저희 어머니 쓰는 걸 봤더니 12만원 하더라고요. 나쁜 회사, 나쁜 회사. 안 그래요? 약 8배, 9배의 돈을 주고 더 사고 있는데 아주 찔끔 바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15,000원 주고 막 덕지덕지 바르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이익이 아닌 사업자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전망이 좋지 못한 회사입니다. 나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등록 번호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 나쁜 다단계이고 불법 다단계입니다. 후원수당 산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나쁜 다단계이고 불법 다단계입니다.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나쁜 다단계입니다. 사업장의 주소, 회사 정보를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업자 주소를 옮기고 다시 또 옮기고 사업자 대표를 이사 등기를 다른 사람을 했다 다시 자기 이름 했다 또 다른 사람 했다 자기 이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시면 그 회사가 저는 눈에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지구인가 뭐 지구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구? 그 회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회사는 정말 많은 회사 주소를 옮기고 사업자 명의도 자주 옮겼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옮겨서 한 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후원수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다면 35% 초과하는 경우죠. 불법입니다. 그 경우는. 자,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옛날에 거마대 학생이 있었죠. 가다 놓고 막 하는 경우. 그렇다면
다단계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끼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 다단계 아우 안 해. 아우 손소리죠. 아우 나 다단계 못 하겠어. 라고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단계에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아는 사람이 누가 나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자기 피해 봤다는데 알고 봤더니 가입비 뭐 얼마 조금 넣고 물건 받은 거 그런 사람들 피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피해 본 거 아닙니다. 집 팔고 가족 관계 깨지고 뭐 진짜 뭐 신용 떨어지고 뭐 노숙자 되고 뭐 이런 정도 돼야 피해 봤다고 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으로 막 미끼로 던집니다. 그리고 단체 합숙을 요구하고 교육을 계속 강요합니다. 근데 불법으로 대출 돈이 없다니까 불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그리고 반품 및 환불을 거절해 줍니다. 저희 애터미 혹시 반품하셨는데 반품 거절당한 적 있나요?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거절당한 적 있나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메이저 기업에서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반품을 요청했더니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떼오랍니다. 건강기능식품 먹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를 떼오랍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품을 안 받아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0% 반품 환불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셔야 됩니다. 자, 회사를 알아볼 때 요령. 회사가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한국에만 있다고 하면 한국의 경제 특성상 아니 한국의 어떤 뭐 문제상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있고 내년에는 유럽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망할까요? 이 회사가 없어질까요?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 회장님은 신문에 날 정도고 기독교 장로의 신문에 날 정도입니다. 그 신문을 읽어보시면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진짜 타고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 나라를 넘어서 캄보디아 지사가 진출하게 된 계기가 캄보디아를 돕고 싶어서 진출했답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어느 수준인가를 꼭 따지셔야 되고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가 나한테 적합한가 시대적으로 되는 사업인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인가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인가를 알아보시고 회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호품이 주력인가 생필품이 주력인가. 생필품이라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은 소비를 통한 보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생필품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칫솔 치약을 전달했더니 또 사달라고 안 했는데 내 칫솔 다 떨어진데 칫솔 좀 주면 안 돼? 라고 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소비형 마케팅이라는 거죠. 유산균이 떨어져서 유산균 좀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유산균 알아서 주문하는 분들이 많나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 마케팅이라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959년 세계 첫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의 형님이 탄생했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내년 5월달 되면 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동생이 막내가 형을 따라잡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는 애터미에서는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애터미에서는 축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사업자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8번 미팅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도구인 애터미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보상 플랜이 30대 30 맞고 70대 70 맞는 게 보상 플랜이 아닙니다. 라인을 어떻게 펼치며 그 라인을 꼭 스폰서와 상담해서 어떤 식으로 이 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냐 A 라인과 B 라인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A 라인은 스폰서 라인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해나가는 라인입니다.
사업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판매사는 언제 갈 것이며 오토 판매사는 언제 갈 것인지 정확하게 내가 줄자를 재어놓고 30cm 뒤에는 판매사, 1m 뒤에는 오토 판매사 정해놓고 매일매일 1cm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8단계를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100번 들으라고 하죠. 늘 들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잘못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시스템의 복제, 문화 복제, 이거는 기본이죠. 신념을 가진 한 명은 관심만 있는 99명보다 힘이 세다고 합니다. 내가 그 신념을 가진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알아야 목표가 생깁니다. 자, 왜 다단계 회사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제조로 최강국입니다. 제조회사 사장은 다단계 상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기존 유통 방식이 좋은지 압니다.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소매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가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단계 판매하겠다고 나타납니다. 따라옵니다. 애터미는 기존 다단계와 정말 다릅니다. 수당의 출처부터가 다릅니다.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대중명품입니다. 회사가 주도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심합력?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아닌데도 열변을 통해서 어제 이틀 며칠 고민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재심합력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컸습니다. 고정 관리 비용이 작습니다. 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안 팔릴 수 없지요. 이거는 우리 노래로도 있습니다. 노래. 자, 실제로 광고비,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였는가. 아까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다른 데는 25%의 판관비를 가지고 있는데 3% 빼면 18%라고 했습니다. 자, 애터미는 회사 고정관리 비용은 카드 수수료 3%, 택배 수수료 3%를 뺀 나머지가 약 3.5%가 판매 관리 비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듣는 질문, 여러분들 자주 듣는 질문일 겁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생 회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기존 회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떤 회사가 경쟁이 있을까요? 자, 초기 3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3년 이후에 오는 사업자는 성공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생 새로 생겼다. 지금 해서 높은 자리에 선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은 사업자들이 안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계속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처럼. 자주 듣는 두 번째. 정보를 너무 늦게 알게 된, 내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너무 늦었다. 자,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낸다면 누구나 상한선에 진입이 가능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알고 있는 세월만큼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북쪽이 저쪽인데 북쪽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출발한 사람이 빨리 도착할까요? 정확하게 북쪽을 알고 가는 사람이 빨리 도착할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은 다 가입되어 있는데 해외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애터미 몇 명 하시나요? 나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내 아는 인맥 중에 몇 명이 애터미를 하시나요? 그런데도 한국이 다 가입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단지 애터미를 알 뿐입니다. 그분들은. 애터미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부업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자,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터미 하면서 돈 못 벌었다는 사람 너무 많이 벌었어. 나 전 말합니다. 저희 파트너는 다 듣고 오라고. 나같이 말 못하고 나같이 판매 못하고 나같이 얼굴 무식하게 생겼는데도 애터미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잘 먹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베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소비자가 없습니다. 팔리는데 어떻게 돈이 안 된단 말입니까? 소비자가 또 찾는데 어떻게 돈이 안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열심히 안 했거나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떨어지거나 시스템을 모르거나 계획 없이 일했거나 성공자, 스폰서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베팅했거나. 야, 애터미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애터미 하지 말래요. 같은 도구에 같은 칼을 줬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만드는 요리와 내가 만든 요리가 같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파트너들 프로가 되시라고. 애터미의 프로가 되시라고.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프로가 되면 내 사업 내가 큽니다. 근데 자꾸 스폰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스폰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젖을 줘야죠. 우유를 먹여야 되죠. 근데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도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장애인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거나. 인터넷 쇼핑몰인데 왜 소비자에게 배달을 해야 되나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썼으면 계속 자동으로 쓸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 이 제품이 딴 데보다 너무 싸고 질이 좋구나. 나 이제 이 제품 써야지 라고 할 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전달했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얘도 너무 좋겠지? 한 번 전달했는데 제품 구매가 없어. 그러고 나한테 전화 와서 야 네가 전에 준 유산균 하나 좀 갖다 줘. 내 이 배달하는 사업 아닌데 이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플을 깔고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배달이 아닙니다. 판매가 아닙니다. 판매는 내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야 판매죠. 5,000원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판매죠. 오히려 여러분들 선물 더 주지 않아요? 원가에서 내 선물 칫솔 하나 주고 치약 하나 주고 물티슈 하나 주고 선물 더 주지 않아요? 그게 판매예요. 기부죠. 기부. 그거는 기부. 여러분들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전달하는 사업. 30만 6천원 받아서 그대로 30만 6천짜리 주는 사업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 다 못 채울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채웠네요. 한 글자로는 꿈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는 희망이라고 하고 세 글자로는 가능성이라고 네 글자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예미정 국장님이 저희 처형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가구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언니가 새 집에 이사 갔는데 자기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집이 평수가 크대요. 37평이래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애가 새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편하면 그렇게 해라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처형 집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병원에 퇴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살면서 참 한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또다시 저는 몸이 좀 좋아져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뭐 일을 하다가 또 통풍이 왔고 돈 몇백만 원 없이 그 집에 그냥 얹혀 살았습니다. 얹혀 살다가 집주인이 저보고 애터미를 해래요. 세입자한테 애터미를 해래요. 강압적으로 해래요. 어쩔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해라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저의 애터미의 첫걸음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편안하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은 날도 너무 많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경우도 너무 많았고 저희 파트너는 압니다. 사람에 치여서 1년 동안 저 애터미 그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만두는데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미쳐버리겠더라고. 다른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겠더라고. 달달이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아니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 그러는데 저희 파트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애터미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파트너한테. 너무 내만 생각했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이 사람만 보고 가야겠다. 생긴 건 참 무식하게 생겨갖고 참 큰일 났네. 내가 예수를 믿고 눈물이 많아져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은요, 예, 제가 인생 역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얹혀 살던 제가 말하잖아요. 돈 못 버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저 지금 제 명의로 된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요. 빚도 많이 없어요, 이제. 은행 반, 내 반이에요. 그전에는 은행이 70%였거든요. 은행 반, 내 반이에요, 이제. 집값이 올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때우지 마십시오. 내년은 또 옵니다. 2020년 벌써 보십시오. 벌써 코로나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2020년 다 갔습니다. 여러분의 매출은, 여러분의 파트너는 늘어나셨나요? 늘어나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네요. 제가 오늘 더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다 보니까 뭐 좋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없기를 바라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성공자님의 감동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성환 샤론 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